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교육 공동체 주간 12월 7일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의 수업의 주제는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6장 대마 흡연과 성벽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 두 장을 교재 연구 끝나면은 관련된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인간에게 로또와 도박이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대마 흡연이 과연 행복을 추구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말시험 공지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말시험은 12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1시까지 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8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적 이슈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 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답안지 표지에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답안지를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제5장 교재 연구 들어가겠습니다. 로또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도박입니다. 과연 이 인간에게 도박할 권리가, 이 장에서는 인간에게 도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도박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과연 인간이 도박을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 부분은 교재 연구 끝난 다음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펀드하는 친구에게 대박이 났다. 투자한 상품이 수십 배로 올랐단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눈물나게 아껴 저축하러 은행 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 작아 보인다. 로또나 한번 사볼까? 당첨되면 불쌍한 아내를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로또를 사러 온 사람들이 줄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만 하다. 옆집 아저씨가 폐광을 개발해서 만든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었다. 그동안 이루었던 직장에서도 쫓겨났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어젯밤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갔다. 차라리 이 아저씨 인생이 행복해 보이기도 한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큰 돈을 벌어보기도 했을 테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로또에 몰려든다. 그들의 돈도 함께 몰려온다. 어차피 우연하게 온 인생, 우연하게 기대어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모두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다. 마약보다 끊기 힘들다는 도박, 어떤 스포츠보다 스릴감이 넘친다는 도박, 과연 인간에게 이 도박이 권리인지, 인간에게 도박을 할 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입니다. 도박이 뭔지. 도박이란 넓은 의미로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면서 불가능해 보이거나 위험스러운 일을 감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심지어 인생은 도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도박의 성격을 가진다는 함의를 갖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인생의 도박적인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심리학 용어가 아닐까. 그리고 인생 자체가 도박이라면 도박은 하나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편 좁은 의미의 도박은 인간의 요행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기나 노름 따위처럼 돈을 걸고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돈을 걸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화투놀이나 카드놀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연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개인의 기술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작용한다는 점에서 도박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돈을 걸고 이긴 사람이 모아진 돈을 모두 챙겨간다는 점에서 도박의 성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도박은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불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도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재 연구 끝에 교재 연구를 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은 불법이고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박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또나 복권이 바로 그겁니다. 로또나 복권 또는 카지노는 합법적인 도박에 해당한다. 또한 상금을 걸고 행해지는 스포츠 경기나 자동차 경주 등 모든 형태의 게임도
비록 우연히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돈을 걸고 행해진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도박의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의 경계가 어디인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금의 액수가 크고 작은지에 따라 아니면 개인의 기량이나 우연성 가운데 어떤 요소가 더 승패의 결정에 중요한지 등이 도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91쪽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박의 행운을 얻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도박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스릴감을 가져다 준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되는 경우에 상금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박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는 유혹성도 강하다. 심지어 도박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거나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마저 준다. 또한 도박은 일종의 게임이나 오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피로나 긴장감을 풀어주는 이른바 여가선형의 긍정적인 행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형법도 일시적인 오락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본다. 다만 무엇이 일시적인 오락에 지나지 않는 도박인지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일시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 도박에 관한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하며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생일이라서 사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 사 마시자고 하여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모아놓고 성냥개비 10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 내기로 하여 또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4명의 연령, 직업,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의 값 4,000원을 상당을 객출하기 위해서 각기 2,000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 3점에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면 차주들의 화투놀이는 그 동기의 목적, 판돈의 사소함,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번째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 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몇천 원 있는 것은 도박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권입니다. 복권. 이 복권은 국가가 장려하는 도박입니다. 복권, 로터리란 일정한 숫자나 그림을 표시한 표찰로서 추첨된 숫자와 일치한 숫자가 나오거나 미리 정해진 당첨 방식에 따른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이 나온 경우에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러한 금액을 모아서 복권의 발매 등 복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소수의 당첨된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한다. 대법원도 복권의 개념을 표찰, 금품 모집, 당첨금 지급이라는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 판례, 복권에 대한 판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 발매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복표도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 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 요소는 특정한 표찰일 것,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을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 상의 거래에 보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 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목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는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복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 복권도 우연에 따라 그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도박과 마찬가지로 복권의 발매도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복권을 발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권은 이른바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발매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허용된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문제는 국가가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을 확대하는 경우에 도박에 대한 불법의식이 사라지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서 국민의 도덕 불감증과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한 번의 요행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은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자, 사행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행행위. 도박은 본질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 때문에 행해진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우연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다 사행행위로 불법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이런 사행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에는 복권 발행업, 현상업,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에 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은 공공복리의 증진, 상품의 판매 선전,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 촉진과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이런 거 하면 다 불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익 목적을 위해서 복권의 발매가 허용되거나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이 허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는 허가받은 사행행위 영업을 이른바 사행산업으로 허용하면서도 통합적 감독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인 도박. 과연 인간에게 도박할 권리가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97쪽입니다. 도박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합법적 도박의 예로서 로또와 카지노가 허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로 공익 목적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도박이 허용된다. 이것은 도박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보다 도박으로 실현하는 공익의 중대성이 인하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우연과 함께 기술이 승패를 결정하는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에 우연히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승패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도박이 합법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박은 흥분과 자극을 주는 일종의 게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자, 합법적 도박으로서의 복권입니다. 합법적인 도박은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서만 발행이 되고 원칙적으로 복권위원회가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및 발행 조건을 정한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법상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상의 승자투표권도 돈을 걸고 당첨자를 결정하여 당첨금을 지급함으로 일종의 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합법적 도박으로서의 카지노입니다. 합법적 도박으로서의 카지노.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서 허용되고 있다. 카지노는 주사위, 트럼프, 슬로트 머신과 같은 기구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연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는 점에서 카지노는 여전히 도박에 포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는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6개의 카지노 업체가 있고 2016년의 경우에 매출이 1조 2천억 원 규모이며 입장 계획은 240만 명에 달합니다. 102쪽입니다. 한편 경제 사정이 열악한 폐광 지역에 카지노가 허용되기도 했다. 강원랜드 이거죠. 원칙적으로 관광사업의 하나로 카지노가 허용되지만 폐광 지역의 경제 진적을 위해서도 카지노가 허용되고 있다. 이로써 특정한 관광지능을 위하여 카지노가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카지노를 위하여 그것이 위치한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한 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설치되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가 설치되었고 2016년을 기준으로 매출은 1조 6천억 원 규모이며 입장객은 316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외국인 대상 카지노와 비교할 때 매출은 비슷하지만 입장객은 1.5배가 되는 것으로 카지노 설치의 목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에게 도박할 권리가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도박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자체가 결국 우연의 연속이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우연이 대박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연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반드시 정의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따라서 도박도 반드시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생 자체의 도박적인 성격은 도박을 하나의 권리로 주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실제로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자유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통해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행동에서만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각조 14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 관련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도박할 권리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도박할 자유와 권리도 있다. 심지어 도박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의 뜻이 지배되는 영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우연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이란 점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연인 도박과 다르다. 아무리 인생이 우연으로 연결되는 도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도박까지 허용하여 인위적인 우연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가? 어쨌든 일단 도박할 권리도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도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 도박의 허용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은 그 우연성이 주는 스릴감이 매우 강렬하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가져다주는 유혹도 뿌리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은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다.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힘이 악마적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까지 안으며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도박의 허용은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린다. 이는 국가가 도박을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도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도박을 허용하는 것은 도박에 허상을 쫓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공익적인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기에 가까운 유혹이다. 도대체 도박의 위험성을 배제할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을 도박으로 내몰아서 모든 이익으로 공익을 실현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 아닌가? 이건 맞는 말입니다.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도박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예외적으로나마 허용된 불법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욕망의 배출구를 찾는 것이다. 마치 엄격한 법 적용으로 너무 빡빡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무한속도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독일 사회의 촘촘한 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를 발견한다. 하지만 대가는 치명적이다. 아우토반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숫자를 기억하는가? 도박의 허용은 사망의 개연성을 알면서 국민을 아우토반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불법을 허용한 결과는 죽음이나 치유될 수 없는 도박 중독이다. 도박이 합법화는 도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부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도박으로 피해를 입고 심지어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의 재산적인, 정신적인, 피해적인, 신체적 피해라는 그 인권의 관점에서 오로지 도박이 합법화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클 수도 있다는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도박이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합법적 도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칫 모든 도박을 합법화 또는 적어도 심리적으로 정당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도박의 원칙적인 불법화와 예외적인 합법화라는 이중적인 전략은 조세저항 없이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는 국가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국민의 이심을 절묘하게 이용한 도박 중독의 기대다. 이 교재 연구 끝나면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의 폐해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6장 대마 흡연과 행복 추구권입니다. 과연 인간은 행복 추구를 위해서 대마 흡연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오레곤 주에서는 지금 대마 흡연을 합법화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에 따라서 이미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대마 흡연을 합법화한 결과를 그 뒤에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쪽입니다. 107쪽.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TV에 대문짝만하게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대마초를 피웠단다. 평소 방송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회에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한다.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옆에서 사람들이 조롱한다. 잘 나간다 싶더니 꼴 좋다. 저런 놈들은 콩밥을 먹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대마초 흡연이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저건 늘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광경이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기자회견장에 걸린 플랜카드가 낯설기만 하다. 담배보다 차라리 대마초가 건강에 더 좋다고 떠들어댄다. 혼돈스럽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자를 눌러쓰고 뉴스에 나왔던 사람도 있다. 악의 화신과도 같은 대마초가 갑자기 정의 불사조로 변화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혹시 저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명 연예인들의 스캔들은 열애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마초 스캔들은 유명한 연예인을 한순간 천당에서 지옥을 끌어내린다. 정말 그들은 큰 잘못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시대를 앞서간 천각자들인가? 그들이 정치가 우리의 논의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 대마초에 관한 논쟁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대마초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대마초는 절대로 의도한 의료적인 효과도 없고 절대로 엄청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이 교재 연구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마 흡연에 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마 흡연에 관한 찬반 논거입니다. 대마는 그냥 마라고도 부르는 삼의 일종이다. 통상 대마라고 부르는 것은 대마초와 대마수지로 구분된다. 첫째, 대마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카바비놀이라고 하는 주성분을 하는 환각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마의 잎과 꽃을 흡연하기 위해서 담배로 만든 것을 대마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마의 열매는 햄프시드라고 하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아주 식물인데도 아주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유일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대마의 잎과 꽃을 흡연하기 위해서 담배로 만든 것을 대마초라고 부른다. 둘째, 대마 암그루의 꽃이삭과 상보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를 가루로 만든 것을 해시시라고 부르며 이것은 마약입니다. 기름의 형태도 있다. 이런 대마 수지는 일반 대마초보다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성분이 3, 4배 정도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물론 제조, 매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과 대마를 재배 소지하는 행위 등은 또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매년 대마 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0명을 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엔 2,000명 가까이 검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대마 흡연에 반대하는 논거입니다. 대마 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대마 흡연 반대로는 대마 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며 범죄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대마는 정신분열증이나 인식기능 손상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고 대마의 환각성이나 중독성으로 인해서 다른 마약의 사용을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며 심지어 대마의 흡연 뒤에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한다. 사실 대마 흡연은 이 대마는 사실상 마약입니다. 마약. 예. 그런데 대마 흡연에 찬성하는 논거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대마 흡연 찬성론에 따르면 대마의 환각성은 대단히 약하고 중독성이나 의존성도 없으며 인체 유해성도 술이나 담배에 비해서 대단히 약하다고 한다. 더욱이 대마 흡연이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대마 사범, 특히 유명 연예인의 대마 흡연 사건을 언론에 보도하게 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치적 난관에 부딪힌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하는 범죄라는 비판도 있다. 자, 대마 흡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권 보시겠습니다. 과연 인간에게는 대마 흡연의 자유가 있는가? 대마 흡연의 자유. 인간에게는 도박할 자유가 있듯이 대마 흡연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기본권은 열거된 명시적 기본권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또한 대마 흡연의 자유는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유권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서도 주장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이라는 일반적인 자유권으로부터 대마 흡연의 자유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유권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도 근거로 인용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은 모든 기본권의 최종적인 근거로서 개별적인 자유권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마 흡연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과 일반적인 자유권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근거해서 주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 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대마 흡연의 자유가 있다, 대마 흡연이 기본권의 하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간통이나 도박도 현행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자유는 법률이 허용되는 행위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는 사람을 살해하는 자유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유도 보장된다. 물론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살인의 자유나 절도의 자유는 법률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가 법률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그것을 침해하는 법률을 위헌적인 법률을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에는 비록 법률상 금지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있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마 흡연도 포함된다고 했다. 다음에 두 번째 평등권입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평등권. 술과 담배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은 대마 흡연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과 담배와 대마를 같은 평등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대마 흡연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경우에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를 동일하게 다루어서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도 대마 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대마 흡연자는 평등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평등이란 같은 것을 같게 다루고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과 담배와 대마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술과 담배와 대마는 코카인, 헤로인과 술과 담배와 대마는 같은 것이라도 볼 수 있고 또 코카인과 헤로인과 대마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마 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 대마 흡연을 제한할 경우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권의 경우, 대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이런 얘기입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자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기본적인 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의 명시적인 문구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 흡연에 관한 자유권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대마를 흡연할 권리가 있지만 그 대마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자유권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자유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마 흡연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적인 위험성 예방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년 판결입니다. 평등권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평등권의 경우. 평등권은 상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경우에 평등한 대우를 요청하지 않고 같은 대상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대상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도록 요청한다. 이것은 비교 대상을 같은 것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한 대우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 흡연이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즉 대마를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으로 보고 차별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대마 흡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마 흡연이 다른 마약,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것, 즉 대마를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것으로 보고 평등 대우를 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평등 대우를 하는 것은 대마 흡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마 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 모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인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이 대마 흡연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대마 흡연과 관련된 찬반 논거를 검토해보면 그 핵심은 첫째, 대마의 인체 유해성과 사회적 해악성에 대한 경험적인 판단이다. 대마 흡연에 관한 자유권을 제한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위험성의 예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마의 인체 유해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면 대마 흡연의 금지는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해악성의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마 흡연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더 적합한 수단으로서 행정벌보다는 형사벌이 요구되고 형사벌을 부과하는 경우에 더 강력한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마 흡연에 대한 대마 흡연을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 대마 흡연이 정말 인체에 해가 되는지 사회적 해악성이 있는지 그걸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마를 흡연해야 되는 사람 대마 흡연이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첫 번째,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방법이 기본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필요성 원칙이 합치될 수 있다. 특히 대마의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것이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방법이 된다. 또한 특히 정신과 의사에서는 대마의 의료적 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대마 흡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벌보다는 과태료 같은 행정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에 가능하면 형량을 줄이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 보시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대마흡연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공익적인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적 위험성 예방과 이를 위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되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적인 인권도 동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마흡연에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은 대마흡연자를 같은 법 제2조 4호 감옥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한 자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이후에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 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갈 경우에 같은 사회적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법 제2조 4호 감옥 소정의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만은 할 수 없고 법 61조 제1항 위 두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의 상한만을 정하여 그 죄질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률 규정 자체가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자체가 가해진 위험성의 비례관계를 엄격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대마 사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대마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대마 흡연은 술과 담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막아도 그것은 합헌이고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마 흡연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대마 흡연이 정당한 것인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대마 흡연에 관한 논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금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마 흡연과 같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인 간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간통의 경우에 법률상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간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마 흡연의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마 흡연이 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제한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 또는 헌법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 또는 헌법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흡연으로 인한 범죄의 예방에 있다. 우선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려면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한편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연이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장은 상치되고 있다. 결국 대마 흡연의 금지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대마 흡연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또는 사회에 대한 유해성의 여부의 경험적인 증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렇다면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자유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마 흡연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의 경우에 비록 그것이 증명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마 흡연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신체나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할 수는 없다.
대마 흡연의 경우에도 타인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해악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도박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도박은 국가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박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도박이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인형 뽑기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게임 확률이 아이템, 판치 게임 등 사행성 게임 등이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2019년 도박 중독으로 센터를 찾은 4,974명 중 20대가 31%, 30대가 34%, 20,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박을 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박 중독자 대다수는 청소년기에 사행성 게임을 접하다가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성인이 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빠지는 과정은 연령과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친구를 대신해서 베팅했다가 성과가 좋아서 도박을 시작한 고등학생, 내무반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동료를 보고 시작한 군 장병,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아 이런 돈을 회수하고자 베팅한 대학생, 취업 후 월급과 대외출금으로 도박하는 사회초년생까지 각양각색이다. 결국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문제는 모두가 같다. 도박 중독자 대다수는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지 않고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박 중독은 의지만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도박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과 좀 다르죠. 자, 도박 문제 선별검사 CPGI 이런 게 있을 정도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5년 925명에서 2019년 1491명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전체 환자의 약 70%가 20, 30대였다. 도박 중독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조절 능력 이런 뇌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병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도박 중독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 조절 능력 이런 뇌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병이다. 도박에 중독되면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기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해,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 자, 보시겠습니다. 도박 중독 판단 기준으로 도박 중독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DSM-5가 있습니다. 내성, 금단, 조절 실패, 집착 등 9가지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로 구분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하고 익명 도박 중독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학과 기선환 교수는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뿐만이 아니라 집단치료, 동기강화훈련, 가족교육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면서 도박 중독 치료의 첫 단계에는 도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겠다는 보장심리와 다음엔 딸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쉽게 도박을 끊지 못한다. 특히 대부분은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 합리화한다. 또 도박 중독자는 패배자라는 사회적 약인이 두려워 숨기도 한다. 그리고 도박 중독은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관리한다면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어 치료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도박 중독은 재발이 되기 쉽다. 주변에서 돈이 땄다는 소리 듣거나 용돈 부족으로 돈을 벌겠다는 등 본인만의 유혹 상황이 있다. 상담을 통해서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회복 후에도 꾸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박 중독자 입장을 대변하거나 돈을 대신 갚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다시 도박에 빠지게 되는 행위이다. 즉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우침 주임은 사회에서 도박 중독을 극단적으로 다루다 보니 도박 중독을 더 감추거나 쉽게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예방 활동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도박 중독이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은 절대로 국가가 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대마초에 가서 보겠습니다. 대마초를 허용한 지 10개월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환각 운전이 4배가 급증했습니다. 대마초가 사회적인 해악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1월달에 기호용어를 합법화했습니다. 그 10개월 이후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환각 운전이 4배로 급증했습니다. 자, 처음이신가요? 이걸 추천합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풀어주죠. 처음 구매하시면 10g은 더 드립니다. 대마초 판매자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지난 29일 미국 시각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남부 국도변 대마초 전문 판매점 무장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가서자 고급 카페 같은 모습이 펼쳐졌다. 진열장과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이 점원 설명을 듣거나 제품을 구경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대마초는 물론 전자담배용 대마초 카트리지, 대마초가 들어있는 초콜릿, 브라우니, 사탕, 젤리 등 2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준다. 매장 점원은 대마초의 장점을 열거하기에 바빴다. 중독이나 환각의 위험에 대해서 묻자 담배나 술도 많이 하면 해롭다면서 개인이 조절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한 점원은 처음 찾아오는 손님이 하루에 20-30명 된다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대마초 천국이라고 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전 지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경계를 댄 멕시코와 12월 취임하는 신임 대통령도 의료용 대마 등 일부 마약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올해 1월 초 대마초를 전문 합법화했다. 대마 벨트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0일 캘리포니아 서부의 휴양도시인 몬트레이 인근 살리나스 초등학생들이 콩수확을 하고 있는 체험농장 바로 옆에 커다란 대마 온실에 두 동이 들어서 있다. 학교 옆 농장 마늘밭 중 일부가 지난해 대마 온실로 변한 것이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혹여나 대학 학생들이 온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기 바빴다. 학부모 리사 씨는 길거리에서 어디나 대마초 광고를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대마초 얘기가 넘쳐난다면서 안 그래도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합법화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유발을 확률을 높이고 기억력과 추론 능력에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입증되어 있고 사회적인 해악도 입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마초를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LA타임스는 미국 소아학회가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합법화가 임산부의 대마초 흡연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경고하면서 대마초 합법화는 대마가 유익하다는 이미지까지 심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임산부 대마초 흡연은 2009년 4%에서 2016년 7%로 늘었습니다. 합법화 때문에 1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오레곤주에서도 지금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마초를 흡연한 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신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마초 흡연은 음주와 달리 휴대용 측정기로 적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학계에선 대마초 흡연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배에서 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등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고 미주리, 유타, 미시간, 노스다코타 등은 이달 중간 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주민투표에서 붙일 예정입니다. 잇따른 부정행위도 미국 주정부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것은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대마초 시장 분석업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합법 대마초 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2021년이면 2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는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